핵심 25번째, 동기전동기입니다. 교류전동기죠. 특성 중에 위상특성 곡선, V곡선이라고 부르는 것, 요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상특성 곡선, 동기전동기. 자, 동기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죠? 얘는 속도가 정해진 전동기입니다. 이렇게 속도가 정해지죠? 이걸 우리는 동기속도라고 불러요. 동기전동기는 항상 이 속도로 회전합니다. 동기속도로 회전해요. 동기속도 이외의 속도에서는 토크가 없는 전동기예요. 유도전동기하고 차이점, 같은 교류기인데 유도전동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이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여기에 얘가 붙죠. 슬립이라고 하는 게 붙는 게 유도전동기죠. 차이점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동기전동기예요. 동기전동기는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기전동기는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V곡선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위상특성 곡선. 이 위상특성 곡선은 동기전동기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건데요. 얘가 동기조상기, 이것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동기조상기는 뭘까요? 동기조상기는 콘덴서로도 작용하고 리액터로도 작용하는 조상설비라고 하는 거죠. 위상을 제어하는 설비, 무효전력 공급 설비, 전력공학 시간에 배운 조상설비란 말이에요. 그것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V곡선이다. V곡선, 위상특성 곡선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여자전류입니다. 이 여자전류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전기자전류입니다. 전기자전류의 관계곡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0에서부터 증가하게 되면 전기자전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자가 증가되다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여자가 증가가 되면 전기자전류의 변화는 요 중에 하나만 봅니다. 하나만 보면 처음에는 좀 과도하게 그렸지만 처음에는 전기자전류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전기자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보이거든요. 요게 마치 무슨 모양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V자 비슷하게 일어나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를 V곡선이라고 불러요. V곡선. 자, 이거의 특성을 우리는 이해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전기자 전류가 최소인 점이 있어요. 이 점이 최소입니다. 최소점인데 얘는 P면 얘는 2P가 되고 얘는 3P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부하가 증가하면 이 곡선이 위로 이동해서 가는 건 뭐 그렇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부하가 증가하더라도 여기 최소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되는 지점, 그 지점들을 부하 변화에 따라서 그 지점들을 쭉 이어보니까 이런 점이 나타나는데 그 점이 뭐냐면 역률이 1인 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기자 전류가 더 증가하게 되면 역률이 앞서지고 전기자 전류가 더 감소되면 역률이 늦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자, 전기자 전류라고 그랬나요? 다시 전기자 전류가 아니라 계자 전류죠. 계자 전류가 커지면 역률이 앞서지고 계자 전류가 작아지면 역률이 뒤져지죠. 요게 특성이에요. 계자 전류입니다. 전기자 전류는 요때가 최소가 되고 계자가 감소되든지 계자가 증가되든지 다 전기자 전류는 위로 올라가요. 다시 말해서 요거의 변화는 요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역률이 1일 때만 최소가 되고 얘가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전기자 전류는 변화가 된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이 V곡선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때는 어느 것인가 이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요것은 여자 전류잖아요. 여자. 이걸 여자라고 하는데 여자의 변화가 무엇의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걸 물어봐요. 여자의 변화,
이 여자의 변화는 여기서 보면 역률의 변화를 가져오죠. 역률의 변화. 역률의 변화와 또 변화되는 게 뭐예요? 요게 뭐야? 전기자 전류죠. 전기자 전류의 변화. 이걸 가져와요. 여자의 변화는 역률의 변화와 전기자 전류의 변화를 가져온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역률 1로 운전 중에 여자를 감소시키면 전기자 전류는 역률이 감소됐으니까 뒤진 역률. 뒤진 역률이라는 얘기는 유도성이죠. 유도성으로 전기자 전류가 증가한다. 역률 1로 운전 중에 여자를 증가하면 진역률, 요건 용량성이죠.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로 작용하는데 전기자 전류가 앞선 전류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는 이 곡선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서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자의 변화는 전기자 전류의 변화와 역률의 변화, 용량성이 되느냐 또 유도성이 되느냐, 요걸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부하시. 이 얘기는 부하가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중부하시. 여자가 증가합니다. 계자 전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증가하니까 과여자가 되는 거죠. 과여자가 된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자가 증가되니까 여자가 증가되면 앞선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거 반대로 부족 여자가 되면 그때는 뭐가 되겠어요? 콘덴서가 아니라 리액터로 작용합니다. 리액터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뒤진 역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부하시, 여자가 부족하게 되면 리액터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의 변화, 계자 전류의 증감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뭐도 변한다? 거기에 대한 앞선 역률, 뒤진 역률, 이 부하의 역률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앞선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뒤진 전류가 흐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변화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제 보죠. 여기 보면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이란, 자,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뭐와 뭐의 관계 곡선이다? 여자와 전기자 전류의 관계다. 여자와 전기자 전류의 관계 곡선을 우리는 위상 특성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니죠. 이거와 이거의 관계 곡선이에요. 그런데 코사인은 일정하진 않죠. 우리가 여기서 여자의 변화, IF의 변화, 이거의 변화를 가져오면 무엇이 바뀌었어요? 역률이 변화됐죠. 역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했죠. 그러니까 역률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일정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만 보면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예제 보죠. 자, 위상특성 곡선입니다. 여기서 부하가 가장 큰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에 여기를 P라고 보면 여기를 2P, 여기를 3P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부하가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가장 큰 거 찾아라. 그렇다면 얘가 답이 되겠죠. 이런 정도의 물음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예제 없지만 여자의 변화는 전기자 전류의 변화와 역률의 변화를 가져온다.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